7번에 연립부등식 풀라고 나왔지. 첫 번째 거는 그냥 괄호 들어가 있는 애들이야. 괄호 풀어줘. 식정리하라는 이야기야. 자, 첫 번째 5x 플러스 5, 그 다음 오른쪽이 x 플러스 9니까 x 왼쪽으로 몰아주면 4x, 오른쪽으로 몰아주면 4.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식 이야기는 끝났어. 그 다음 두 번째 거 여기 괄호 풀어주면 되겠네. 얘가 3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개수 보고 뭐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2x,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개수 큰 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고, 그거랑 난 상관없다 그러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왼쪽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넘어가니까 이쪽은 4 될 거고 2로 나눠주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나오겠지. 얘네 겹치는 부분 찾을 거니까 수직선상에 표시해주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은 쪽, 그래서 겹치는 범위. 이게 중등 때처럼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고 첫 편의를 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본인 실수가 많거나 이게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수직선 그려. 그게 가장 안 틀릴 수 있는 방법이야. 함수에서는 그래프, 부등식은 수직선. 되고 있지? 그 다음 오른쪽에 자, 얘네는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인 애들, 분수인 애들은 부모 다 닦아주면 될 거니까 곱하기 얼마? 12. 그러면 여기에는 3 약분하고 4 남을 거니까 4x 마이너스 8. 그 다음 얘는 약분하고 3 남을 거니까 마이너스 3 곱한다 생각했지. 마이너스 15x에 플러스 9. 그 다음 오른쪽은 12. 여기도 마찬가지. 분모 닦는다고 12 곱했는데 까먹고 여기 그대로 1이라고 써서 틀리는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곱하고 있는지,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써놓으시라고. 이런 게 버릇이 되면 시험 시간에 그렇게 시간에 허덕이진 않아. 여기 마이너스 11x 오른쪽 갖다 넘기면 그냥 플러스 11x. 그 다음 얘네가 플러스 1이네.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1.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고 끝났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곱하기 얼마? 10 해주겠지. 자, 이것도 팁인데 숫자를, 그러니까 식을 좀 빨리 본다. 이거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집중한다 이 문제거든. 여기가 0.5가 아니라 만약 0.4였다고 하자. 그러면 얼마 곱할 거야? 그래도 10? 상관은 없어. 근데 얘가 10 곱해주면 개수가 다 짝수될 거라는 이야기야. 그럼 또 2로 나눠줄 거 아니야. 그걸 한 방에 해결하려면 그냥 5 곱하면 되는 거겠지. 뭔 상황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건지를 식 읽으면서 이렇게 좀 더 빨리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 저기는 그냥 10 곱하면서 이제 가로 다 풀게. 그러면 5x 마이너스 5, 그 다음 플러스 8, 오른쪽은 2x 플러스 6이겠네. x 몰아주면 3x고 여기는 3이니까 넘기면 3일 거고,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 마이라고 2라고 그냥 숫자만 보고 일단 찍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오른쪽, 그 다음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또 오른쪽, 겹치는 범위. 됐지? 그 다음 밑에 53번 해보자.
자, 두 번째 식은 x가 2루트 2분의 2 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 약분시키고 나면 얘가 2분의 루트 2야. 이게 얼마야? 루트 2가 얼마야? 1.4 정도 되지. 약분하면 0.7 정도 되지.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배울 때 외우라고 안 했잖아. 어차피 값을 다 줄 거니까. 근데 이게 고등 들어가서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 게 편해. 그래야 이게 숫자들 비교하기가 편한 거니까. 그럼 얘가 0.7 정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얘보단 작을 거니까 왼쪽에 찍어주겠지. 2분의 루트 2 오른쪽에 13. 얘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럼 얘가 0.7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요 안에 들어간 정수 몇부터? 1부터 얼마까지? 12까지. 됐지? 그 다음 자 56번에 자 얘네는 개수가 분수네. 첫 번째 식은 곱하기 10 그러면 5, 3, 15x 마이너스 5 그 다음 오른쪽은 2, 4x 플러스 6 그러면 11x 오른쪽 11이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번째 식은 얼마 곱해? 4 곱해주면 12 그 다음 얘는 약분될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 오른쪽은 4x 플러스 6이겠지. 그럼 오른쪽이 5x 왼쪽은 얼마? 5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숫자니까 1 하나만 찍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 그 다음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에서 오른쪽 겹치는 부분은 딱 이 숫자 하나. 그래서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답이 범위로 뜨는 건 아니라고. 숫자 하나만 나올 수도 있다고. 그 다음 오른쪽 58번에 자,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림이 먼저가 아니고 식이 먼저야. 하나도 안 풀어져 있는 거지. 넘기면 x는 2-a보다 작아. 첫 번째 식 끝났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x 넘겨주면 오른쪽이 2x 그 다음 왼쪽이 b 마이너스 루트 2를 2로 나눠준 값이겠지. 자 그러면 얘네가 무조건 이렇게 겹치는 범위를 갖는 건 아니야.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줬으니까 이거랑 각각 한쪽씩의 화살표를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지금 대놓고 티나게 지금 알려주는 거지. 등호 들어가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야 된다? 루트 2야 된다. 그 다음 등호 없는 요놈은 이쪽 요 화살표를 담당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2-a가 5여야 된다. 되겠지? 그래서 저 색깔 칠해주고 안 칠해주고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부등호 이제 방향 따져주는 거고. 밑에 60번 해보자.
자, 문제에서 준 요 2차 방정식 해가 얼마? 이거 그냥 방정식 푸는 거니까 완제 뜨고 x값이 4 나왔어. 그러면 요놈의 해가 이 부등식의 해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까 본 그림처럼 4에서 왼쪽으로 4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상황이 돼야지 x는 4하고 끝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부등식 풀어서 나온 요놈에 들어가는 숫자나 두 번째 부등식 풀어서 나온 요놈의 숫자나 둘 다 똑같아야 된다. 얼마로? 4로. 지금 이 소리 하는 거겠지? 되고 있지? 넘어갑니다. 자, 61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을 때 실수 A값의 범위는 했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부등식 떴으면 일단 부등식 풀어놓고 시작을 하라고. 자, 얘는 10-2x 오른쪽은 3x 그러면 마이너스 2x 갖다 이항하니까 5x 왼쪽은 10이니까 5로 나눠주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x는 a-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숫자 먼저 찍자.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왼쪽. 자, 그러면 얘는 a-3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빈 동그라미 하고 요렇게 돼. 이거보다 크다니까, 맞지? a-3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요 화살표를 요 그림에다가 놓을 거야. 근데 뭐 해야 된다? 해가 없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나가면 안 되겠지.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얼마나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건 상관없지. 내가 여기에다 그리든지 여기에다 갖다 그리든지 여기다 갖다 그리든지 그건 상관없잖아, 맞지? 얼마나 오른쪽으로 가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왼쪽으로 가는지가 문제겠지. 이보다는 오른쪽에 그리고 있어야 된다고. 자, 물어보는 건 딱 이거야. 부등식에서 맨날 물어보는 거.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그려도 되냐고. 여기다 갖다 그려도 해가 없냐고. 해가 없지. 한 놈 색깔 칠해졌고 한 놈 색깔이 안 칠해졌으니까 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와도 된다고. 되면 등호 넣으라고. 숫자가 얼마냐, 값이 얼마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야. 여기 와도 되냐고. 되면 등호 들어가는 거고 안 되면 등호가 빠지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3 갖다 이항하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끝나겠지. 밑에 내려가서 64번 해봐. 이 그림이면 돼? 해를 갖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3의 마이너스 2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7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3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7보다 작으면 돼. 자, 그때 이 녹색 화살표 움직여서 여기까지 가지고 와보라고. 이거 돼? 해 가져?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등호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3a가 마이너스 2 넘기면 마이너스 5 될 거고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하고 나오겠네. 맞지? 뭐 찾으라 했냐? a의 정수 a의 최대값이네.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얼마 얼마 하고 나오겠지. 그럼 이거보다 작은 거 중에 가장 큰 정수니까 얼마?
마이너스 2인 거지. 맞지? 그 다음 오른쪽 65번에 자 연립부등식 줬고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두 개일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죠. 지금 보고 있는 요 내용이 너네 중학교 2학년 문제야.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네한테 이제 교과서 내용들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 나올 만한 그 거리가 부족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그 중에 하나야. 자 부등식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식 끝났지. 두 번째 거 x. 자 얘도 두 번째 거 끝났지. 그러면 숫자로 준 거 먼저 찍고 그 다음 얘는 4-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거 둘이 연립을 했어. 해가 있어야 돼.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되고 있지? 자 그러면 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할 거고 대신에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두 개는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2가 들어가 있잖아.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는 거네. 그럼 1 여기 있는 거겠지. 그럼 0은 어디 있어야 돼? 이거의 바깥에 있어야 되겠지. 되고 있어? 그러면 4-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 범위는 이렇고 여기 이제 등호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니까. 그럼 끄집고 와. 여기다 놔. 이거 돼? 안 되잖아. 하나밖에 이거 두 개가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오른쪽은 등호가 안 들어가. 그 다음 0에다 놔. 이때는 돼? 그럼 1하고 2하고 두 개 들어갔잖아. 이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간다고. 자 A 범위 찾으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A만 남기게 만들 거야. 일단 4 빼주면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A, 여기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여기는 3, 여기는 4 이렇게 나오겠지. 기억나지? 중학교 때 했던 거. 밑에 66번 해봐.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한 개라는 거지 얘가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3부터 3.2까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도 정수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게 그렸어. 그러면 3은 있어. 이미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4는 요 바깥에 있다 이런 이야기겠지. 되고 있지? 그래서 2분의 a-10 요거의 범위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그 다음 가지고 오라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 3 있는 데다 놨더니 정수가 하나만 들어가네. 되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여기 4 있는 데까지 가지고 왔어. 이렇게 놨어. 그러면 3하고 4하고 두 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등호가 안 들어간다고. 2 곱해주면 6이고 a-10이고 오른쪽은 8이고 10 더해주면 16 그리고 18 이렇게 되겠지. 자 밑에 68번 첫 번째 식은 6 곱해주겠네. 그러면 3x 플러스 2 그 다음 여기는 x 플러스 2a 그러면 2x고 여기는 2a 마이너스 2고
2로 나눠주면 a-1이네. 그 다음 두 번째 식 가로 풀면 2x 플러스 2니까 넘기면 왼쪽은 2-a, 오른쪽은 x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얘네가 둘 다 숫자가 없어. 지금까지 풀었던 애들 둘 중에 하나는 숫자가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부터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잡아줬는데 얘는 지금 숫자가 없어. 그리고 자, 이제 문제 정수 x가 0하고 1뿐이래. 그러면 자,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갈 거고, 얘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요 그림을 지금 수직선에다 옮겨올 거야. 그러면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요 화살표는 요쪽에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그리고 대신에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있겠네. 되고 있지? 그 다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요 화살표는 여기 요렇게 나와야 되네. 그러면 오른쪽에 2가 있겠지. 자, 그럼 보라색 저 화살표 먼저 봐주자. 자, a-1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 근데 얘가 지금 빈 동그라미가 아니야. 그러면 0 있는 데까지 오게 되면 0 들어가. 이거 되는 거잖아.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 근데 마이너스 1 있는 데까지 오게 되면 필요도 없는 마이너스 1까지 들어가. 그러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등호가 빠진다고. 그러면 a는 양변에 1 더해주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하고 나왔어. 그 다음 이 녹색 그래프는 어디였냐? e-a. e-a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 근데 얘가 여기 오면 1이 빠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대신에 여기 오면 어차피 2는 안 들어가니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식에 2 빼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0이고 마이너스 1 곱해주면 1이고 바뀌고 0이고. 그래서 이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이 나오니까 요 둘 중에 한 놈만 쓰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뭐 이게 잘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중학교 때 이미 끝난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과정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볼 거야. 응? 나오면. 그러니까 기억들 해두시라고. 그 다음 넘겨서 70번에 자, 한 개에 800원짜리 빵, 한 개에 1000원짜리 우유 합해서 10개 산대. 자, 우유를 빵보다 많이 사고, 자, 이게 식 하나야. 총 금액을 9,200원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식 하나야. 우유는 몇 개 살 수 있냐? 자, 얘를 x라고 할게. 자, 그러면 우유가 x개, 그럼 빵은 10-x겠지. 둘이 합해서 10개 살 거니까. 그때 우유를 빵보다 많이 사야 되는데 x를 10-x보다 크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2x가 10보다 큰 거니까 x는 5보다 크다 하고 식 하나가 나왔어. 별말 아니었는데 이게 식 하나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통계산 해야지. 800원짜리 10-x개, 그 다음 1000원짜리 x개, 이거 합해서 얼마? 9,200원 이하. 이제 연립하면 되겠지? 별거 없지. 그 다음 밑에 71번 해봐.
문제에서 농도를 구하라고 하거나 혹은 농도에 대해서 알려줬어도 식은 소금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 농도에 대해서 쓰게 되면 분모에 문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소금량으로 식 쓰는 거를 많이 보여주거든. 그리고 과학 시간에 배웠지? 소금물, 설탕물, 뭐 진흙탕물 이런 애들 뭐라 그래? 혼합물이라고 하지. 화합물하고 혼합물 차이라고 해. 질량이 보존되는 거잖아. 수학생들이 맨날 비커 그려주고 저기 뭐 퍼센트 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비커, 두 번째 비커, 더해서 세 번째 비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있는 소금량 합하면 세 번째 거 돼요. 그 양이 어디로 증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뿐이야. 지금 혹시나 농도나 소금 양 못 구할까봐 이야기하는데 다음부터는 이야기 안 할 거니까. 자, 소금물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하고 물하고 더해서 만든 거지. 여기에서 이 결과물을 소금물이라고 했을 때 주인공을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거를 바꿔서 자, 우리 반에 사람이 50명이 있어. 전체. 여기서 여학생이 30%다. 몇 명인지를 알고 싶어. 자, 몇 명의 포커스가 아니라 이 남자 여자 섞여 있는 이게 혼합물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여학생이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30%인 걸 알잖아. 전체가 몇 퍼센트야? 100%. 그 중에 얼마? 30%. 거기에다가 전체 질량에 해당되는 게 전체 사람 수란 말이야. 50명. 갖다 곱해주면 몇 명인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소금물로 가져오면 전체 100% 중에 몇 퍼센트? 그게 농도겠지. 곱하기 얼마? 이게 전체 질량. 그게 소금물이라고. 이해돼? 100% 중에 그게 농도 곱하기 전체 그람 수 이거 곱해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인공의 질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농도가 아니라 소금에 대해서 식을 쓸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문제 내용은 뭐냐, 10% 소금물 300g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2% 소금물을 섞을 건데 이게 얼마나 되냐 하고 물어봤으니까 얘 구할 거야. 자, 그걸 둘이 섞었어. 그러면 요거 소금물은 300 플러스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네 질량이 같은지 다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얘가 10% 얘가 2% 둘이 섞으면 12%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농도가 어떻게 될 건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리고 그 농도가 5% 이상이고 7% 이하래. 그래서 이게 식이야. 이걸 식으로 쓸 거라고. 근데 지금 써져 있는 건 농도잖아. 그거를 각각 소금량으로 써주는 것 뿐이라고.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부등호 2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식 한 덩어리, 그 다음 부등호, 식 한 덩어리, 그 다음 부등호, 그리고 식 한 덩어리 이렇게 쓸 거라고. 자, 그러면 5%에 해당되는 소금의 양은 아까 이야기했지. 100% 중에 5% 곱하기 소금물 얼마? 이거잖아. 소금물. 그 다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농도. 그게 뭔데? 이들이 합한 거. 그 농도에 대한 뭘 쓴다고? 소금 양을 쓸 거라니까. 그럼 여기 들어있는 소금량, 여기 들어있는 소금량 합한 거 쓰면 되겠네. 100% 중에 10% 곱하기 얼마? 300g 더하기 그
그 다음 여기 들어있는 소금량은 100% 중에 2% 곱하기 Xg. 되고 있어? 지금 계속 똑같은 거 쓰고 있어. 소금량 쓰고 있다고. 그 다음 오른쪽은 요 7%짜리에 대한 소금량. 그러면 100% 중에 7% 곱하기 소금물 300 플러스 X.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억을 한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요 5%짜리는 소금 물량을 얘 거, 7%짜리는 소금 물량을 얘 거 갖다 썼을 뿐인 거고, 진짜 찐으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내가 그 지금 찾고 싶은 얘는 요걸 가지고 왔다 정도 기억해두면, 부등식 2개 들어갔으니까 요게 첫 번째식, 이쪽이 두 번째식. 자, 그럼 첫 번째 식에 약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100 곱해서 닦아버려. 그러면 왼쪽은 5 곱하기 300 플러스 X, 그 다음 가운데 거는 10 곱하기 300이니까 3000에 플러스 2X겠지. 별거 없지. 그 다음 오른쪽 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그냥 100 곱해. 그러면 3000에 플러스 2X에 오른쪽은 7 가로에 300 플러스 X 되겠지? 그러니까 써놓고 보면 식은 별거 없어. 이것만 써주면 돼. 근데 뭘로 썼다고? 소금의 양으로 썼다고. 그리고 그 생각보다 고등 과정에서 이 농도가 잘 나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더 잘 나오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과서에 안 나온다고 해서 띵개버리면 2학년 때 그냥 한 문제가 날라갈 거야. 물론 쉽게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식들이 좀 2차가 아니라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 부등식에서 나왔던 애들이야. 활용인데, 자 72번에 표대기만 먼저 봐봐. 성분, 열량, 단백질, 식품 A, B.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중학교 때 보기는 봤잖아. 그지? 자, 표대기는 줬어. 숫자도 다 알아. 식 쓰는 게 문제지. 자, 오른쪽 표는 두 식품 A, B의 100g당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것이 다 딱 문장 한 문장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거 뭐 해야 돼? 지금 표대기에 있는 모든 숫자가 100g짜리로 지금 나와 있다는 이야기야. 나는 식 쓰려면 이거를 1g짜리로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식 쓰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그냥 100으로 나눴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 한 값이 필요한지 어쩐지는 모르겠고 그냥 요것만 표시해 놔 일단. 그 다음 두 식품 A, B를 합해서 200g을 섭취를 할 거래. 열량 400kcal 이상, 단백질은 30g 이상을 얻으려고 한대. 이때 섭취해야 되는 식품 A의 양의 범위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A를 X라고 놓을게. 그럼 B는 뭐가 돼? 200만. 그렇지. 둘이 합해서 200인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쓰면 준비 끝났어? 안 쓴 거 뭐 있어? 400하고 30하고 이거 안 썼잖아. 이게 주식이란 말이야. 이거를 안 헷갈리는 방법이 뭐냐면 봐봐. 열량이 400 이상이거든? 열량을 찾아. 표대기에서 열량이잖아? 열량이고 열량이잖아. 그 밑에다 써놔. 그래서 이렇게 식이 하나야. 그 다음 단백질이 30g 이상. 그럼 단백질 찾아. 단백질이고 단백질 밑에다가 30 써놔. 이렇게 식이 하나야. 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주지 않아. 이거 돌려서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식 쓰는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기억을 해놓으라고. 되고 있어? 요 마지막 숫자는 표에다 안 줘. 너네한테. 요 문장에다 섞어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요 A에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1g짜리가 요만큼인데 난 Xg 먹겠다는 이야기야. 상황 이해돼? 그냥 먹는 걸로 생각해. 식품 A라고 했으니까 빵이라고 생각하자. 빵 1g 먹을 때 요만큼의 칼로리가 드는데 내가 200g 먹을 거라고.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잖아. 되고 있어? 그래서
100분의 170 곱하기 x 그 다음 더하기 100분의 370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지금 요렇게 식 쓸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한 게 400 이상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백질에 대해서 그러면은 100분의 20x 더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요놈이 30 이상이다. 식만 쓰면 풀 줄은 알잖아. 그러니까 식 쓰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한테 요 내용이나 뭐 말 나와 있는 거나 문제 내용이나 이런 걸 이해시켜 주고 그리고 식 쓰는 게 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게 사람마다 차이도 있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방법만 먼저 알려주는 거야. 이게 문제 많이 읽다 보면 조금 이해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밑에 73번 74번도 마찬가지 중학교도 했던 내용이야. 보자. 74번 먼저 볼게. 자,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6명이 남아 5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가 남아 다음 중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이 문제에 셀 수 있는 대상이 2가지가 나와. 셀 수 있는 대상이 2가지가 나온다고. 하나는 의자고 하나는 학생이지. 거기에서 누가 x일까? 묶음의 단위가 되는 게 x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바구니에 뭘 담는다라고 생각해. 바구니가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자에 사람을 앉혀, 차에다 사람을 태워, 텐트에다 사람을 넣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x가 되는 거라고. 근데 반대로 사람한테 연필을 줘, 사람한테 뭐 사탕을 줘, 사람한테 빵을 줘. 그러면은 사람이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 물건이 x가 되는 게 아니라 담는 그릇, 묶음의 단위가 되는 게 x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의자 숫자가 x야. 그러면 여기 쉼표 기준으로 끊어서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6명이 남는데 그러면 이것도 6명도 빼고 그냥 한 의자에 4명씩 앉아. 그럼 사람 수가 얼마야? 의자가 x개, 사람을 4명씩 앉혀. 사람 수는 4x지. 그게 끝이잖아. 보이지? 근데 의자에 못 앉고 지금 서 있는 애들이 6명이 더 있어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람 수는 4x 플러스 6이겠지. 자, 이게 실제 사람 수야. 이거에 이제 범위를 잡아줄 건데 왼쪽 오른쪽에 자 5명씩 앉아. 그럼 의자가 4개가 남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5명씩 앉고 그리고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빼고 여기서 4개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앉지 않은 의자가 4개라고. 아무도 안 앉은 의자가 4개라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의자 하나에 5명 앉아, 의자 하나에 5명 앉아, 의자 하나에 5명이 앉아. 이렇게 몇 개인가의 의자를 썼고 마지막 의자가 있고 그리고 사람 안 앉은 의자가 4개가 있어. 지금 상황이 이거거든. 자, 이거를 다 해서 의자가 x개여야 돼. 자, 그러면 5명씩 앉은 의자와 아무도 안 앉은 의자 사이에 이 의자 한 개가 있지. 여기에 최소 몇 명이 앉아 있을까? 1명이지. 왜냐면 이게 사람이 없으면 여기 4개가 아니라 5개로 세졌을 거 아니야. 최소 1명은 앉아야 돼. 그 다음에 최대 몇 명이 앉을까? 그렇지. 5명이 앉겠지. 의자 5명씩 앉힌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의자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쓸 거냐? 5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를 셀 거야. 몇 개가 빠져야 돼? 5개가 빠져. 이 4개하고 이것까지 이거 보류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5개가 빠지고 사람이 몇 명이 더 있어? 최소 1명부터 최대 5명까지 더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게 지금 와야 돼서 5 곱하기 x-5라고. 중학교 때 평가했던 부분이 여기야. x-5로 쓸 수 있냐? x-4로 쓰면 틀린다. 이거였단 말이야. 이해되고 있어? 그러니까 4명씩 앉은 그게 아니라 5명씩 앉은 의자만 세겠다는 거야. 마지막에 1명 앉은 것도 필요 없고 2명 앉은 것도 필요 없고 딱 5명 풀로 다 채워진 것만. 그래서 여기에 x-4가 아니라 x-5로 들어간다고. 되겠지? 그 위에 73번 해봐. 방금 전에 봤던 문제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달라서,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74번을 먼저 본 건데, 두 식이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야. 요거 60개 이상 남아, 그 다음에 210개 부족해 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식이 이런 거라고. 여기 왼쪽을 채워주면 돼. 1500개를 한 상자에 30개씩 넣어. 그러면 여기서 상자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상자 개수가 X개야. 자, 그러면 다 필요 없고 한 상자에 30개씩 넣고 상자가 X개야. 그러면 얼마, 몇 개야? 30X겠지. 근데 그게 1500개 다 담고 이렇게 딱 말끔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라면이 더 남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또 이제 자, 그러면 1500개가 있고 우린 이렇게 담아. 근데 60개 이상이 남았대. 그러면 1500개를 다 수용을 못한 거잖아. 30x가. 그렇지? 그러니까 30x가 더 작은 거지. 1500보다. 그래서 1500에서 30x를 갖다 뺀 게 60 이상이다 라는 이야기겠지. 되고 있지? 자, 그 다음 한 상자에 36개씩 담아. 그러면 여기는 36x야. 자, 이거랑 지금 원래 처음에 있던 1500개랑 비교를 하는데 모든 상자를 채우기에 라면이 210개 부족하다. 그 뭐에서 뭘 빼야 될까? 되겠어? 그러니까 한 상자에 너무 많이 담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부족해 라는 이야기인 거지. 말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 여러 번 읽어야 돼. 여러 번 읽고 식 쓰는 거 연습하고 식 왜 이렇게 되는지도 봐보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연습들 많이 하시라고 해.